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신기한 행성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다른 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행성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눈치채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목성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목성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사진을 입수하고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감상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주시대, 갈릴레이와 망원경. 목성은 육안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의 천문학자들이 이 행성에 주신의 이름과 위대한 신의 이름을 붙인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로마인은 목성을 신들의 정점으로 삼았고, 그리스인은 제우스의 별이라고 불렀고, 바빌로니아인은 바빌로니아의 최고신 마르두크와 연결시켰습니다. 목성의 연구는 그 위대한 갈릴레이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갈릴레이는 스스로 발명한 망원경을 사용해 1609년부터 1610년까지 목성의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갈릴레오 위성으로 알려진 이오,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입니다. 참고로 이 이름을 붙인 것은 동시대에 활약한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로 갈릴레이는 아닙니다. 갈릴레이 자신은 발견한 위성을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도 데 메디치의 4명의 아이의 이름을 덧붙여서 메디치의 별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갈릴레이의 발견 반세기 후 카시니가 처음으로 목성의 줄무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직후인 1671년에는 마찬가지로 위대한 천문학자인 올레 레이머가 지구와 목성 및 그 위성과의 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빛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레이머는 빛의 속도를 초속 21만 5천 km로 계산했는데 여기에는 큰 오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것이 천문학이나 물리학의 발전에 있어서 파격적인 행보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목성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92년에는 버나드에 의해 목성의 아말테아라는 갈릴레오 위성 이외의 위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1932년에는 루퍼트 와일트에 의해 목성의 구름이 메탄과 암모니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초중반에 걸쳐서 목성에는 추가로 9개의 소형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정보도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적었답니다. 첫 대면. 목성을 처음 촬영한 탐사선은 1973년 12월 목성에 접근한 파이오니아 10호입니다. 그 몇 달 뒤 형제긴 파이오니아 11호도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파이오니아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탐사선이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정보를 과학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목성에 단단한 지표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어서 이 거대 행성의 대적반과 극역을 포착한 상세한 사진을 입수해 위성인 칼리스토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아가 다녀간 후 몇 년 뒤인 1979년 유명한 보이저가 목성을 찾았습니다. 보이저는 목성뿐만 아니라 그 위성을 포착한 훌륭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얻은 많은 데이터들은 과학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보이저 덕분에 목성에 몇 개의 위성이 더 발견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에게 훨씬 큰 충격을 안겨준 건 이오의 사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목성의 위성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입니다. 이오에는 많은 활화산이 있고 지표에는 녹아내린 유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보이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당시에 알려진 활화산은 모두 지구상에만 존재했습니다.
또한 목성의 다른 위성 유로파의 양질의 사진을 처음으로 송신한 것도 이 보이저입니다. 유로파의 촬영에는 탐사선 파이오니아도 성공했지만 그다지 선명한 사진은 아니에요. 보이저가 화질은 더 좋습니다. 보이저 덕분에 이 신기한 위성 표면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얼음 밑에 바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이저를 통해 유명한 대적반의 정체에 관해서도 빛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그 정체의 골머리를 앓으며 온갖 가설을 재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으로 인해 지구보다 더 큰 이 반점이 매우 긴 수명을 가진 강력한 고기압성 소용돌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보이저는 목성의 고리도 발견했습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링 모양의 구조를 가진 건 토성뿐만이 아닙니다. 토성의 고리가 가장 크고 아름다울 뿐 실제로는 태양계의 모든 거대 행성들이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에는 할로고리라고 하는 먼지나 암석으로 된 두꺼운 도넛 모양의 링과 큰 주고리, 그리고 아말테아 고사머 고리와 테베 고사머 고리라는 두 개의 작은 링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 목성 연구의 새 시대를 연 것은 탐사선 갈릴레오입니다. 1989년에 발사되어 6년 만에 제5행성 궤도에 오른 이 탐사기는 목성을 돌고 도는 최초의 인공위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목성 대기권에 프로브를 보낸 최초의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오는 8년간 목성을 돌았는데요. 슈메이커 레비해성의 파편이 목성 바다에 낙하하면서 일어난 엄청난 변동도 갈릴레오 덕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에 의해 촬영된 사진은 거대 행성의 모습과 그 위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로파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또 다른 위성인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에도 같은 바다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내려보낸 프로브는 고도의 목성 대기 조성 등의 데이터와 기타 많은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2000년에는 토성으로 향하는 탐사선 카시니가 목성을 통과했습니다. 카시니에 의해 촬영된 사진은 제5행성의 대기 중에 행해지고 있는 복잡한 물질 순환의 프로세스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두꺼운 구름으로 뒤덮인 하층 대기의 수수께끼 몇 개를 해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극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에는 유명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가 목성을 촬영했습니다. 태양계 끝을 향하는 이 탐사선이 제5행성을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탐사기가 촬영한 사진 중에는 소적반이나 이호에 있는 몇 개의 활화산, 목성 고리의 새로운 사진 등 트로피라고 부를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탐사선 주노가 목성 궤도에 올랐고 현재도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중입니다. 주노 덕분에 우리는 거대 행성에서 빛나는 신기한 오로라와 거센 뇌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목성 최대의 위성으로 태양계 최대의 위성이기도 한 가니메데를 불과 1000km 거리에서 촬영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목성의 조사 역사를 탐방하는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주노 미션은 현재에도 지속 중이며 앞으로 많은 발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에 주노를 유로파에 접근시킬 계획은 물론 2023년 말부터 24년 초에는 2호로 보낼 계획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진이나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길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발견된다면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SNS로 공유해주시고 댓글창에 소감을 적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꼭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에도 잠시만 여러분과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